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2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지는 데 대한 제주도정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산남과 산북의 오래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도두동 주민 60여 명이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동의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며 제주도정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공사 입찰이 2차례나 무산된 데 대해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수 처리 능력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는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업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수수료 이익만 챙길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될수록 이윤이 커지고 기한이 늘어질수록 이윤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 100억 가까이 줍니다 지금. 근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공단하고 응찰 요건 등을 좀 유도리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와 교육, 문화 서비스 분야의 균형 발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가 제주시의 3분의 1 수준을 밑도는데도 제주도의 해결 의지는 크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산남과 산북의 오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서귀포 시민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제주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31명에 이어 오늘 23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제주시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관련자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귀동 럭셔리 PC 카페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수의 확진자가 긴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선이 겹치는 이용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확진자가 6명 발생한 외도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6곳과 중학교 10곳 등 16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습 중에 숨진 고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 실습에 나왔다 숨진 고 이민호 군의 4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되풀이되는 죽음의 원인인 취업이 미끼가 되는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린 고 이민호 군의 추모제. 상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립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는 먼저 떠난 자식의 사진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가지고 4년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항상 힘들고 지금도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어 17의 생을 마감한 고 이민호 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에 어른들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추모식에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정당하게 기술자를 불러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갖다 물속에다 밀어 연거밖에 더 됩니까? 2017년 전주에서 숨진 고 홍수연 학생과
지난달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홍종훈 군까지. 추모식 참석자들은 이민호 군 사망 이후에도 지난 4년 현장 실습을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안전이 인정된 기업에만 학생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정작 노동부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을 더 먼저 추구하는 노동 현장에서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교육부나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노동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좀 선도기업이라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현장 실습에 나선 고교생은 540여 명. 교육청은 이달 말 노동부에 고교생 현장 실습을 전담하는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신설케 하고, 교육부에는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종일 따스함이 감돌면서 막바지 가을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온화하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포근하겠지만 날이 흐려지겠고요. 오후 한때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11도, 동부 10도, 제주 산지는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복사 냉각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은 1에서 3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등산 계획하신 분들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비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일시 정지 상태를 해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제주공항의 운항 재개 시점을 내년 설 명절 전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 등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는데도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 불안은 여전하고 상여금 등에서도 차별을 받아 영어회화 강사가 5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추궁하다 어머니가 항의하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조업 일지를 각각 75군데, 63군데 잘못 작성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는 이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고기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0척을 납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주와 일본 사이 경제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